최근에 정부에서 완화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죠. 6월 21일에 6.21 대책, 다주택자들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사실은 나쁜 임대인들에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중돼서 들어가야 하는데 지킨 착한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자,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도 예전부터 뭐 부활시킨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결이 임차인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임대인을 보호하느냐, 이런 형국에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형국으로 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6월 30일에는 규제를 완화했다. 주정심 회의에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뽑은 대로 행동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뽑은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막거나 혹은 집을 매도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뽑았고, 그래서 집값 지키는 거,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 나머지 7개 구는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죠. 띄우기가 들어갔습니다. 즉각 반응 오고 있다. 문의 오고 있고 실수요는 아니고 투자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분양 관계자들, 특히 뭐 분양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언론에게 중요한 거는 집값도 중요하지만 집값이 왜 중요한가를 깊게 생각해보면 결국엔 분양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언론은 대부분 건설업계에서 받는 광고비가 거의 뭐 수익의 한 10%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분양시장을 띄우려고 집값을 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질비한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이 한 8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분양이 한 2,000가구가 들어온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고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고 이런 것보다 핵심은요, 왜 그런 수요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수요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최종 실거래가는 10억인데 지금 호가가 다 9억이고 9억에도 안 팔리고 8억에 내놔야만 팔릴까 말까 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요, 지금 분양 받으면 3년 뒤에, 보통 하락장은 4, 5년 길게 가기 때문에 이게 8억이 아니라 6억까지 떨어져 있지도 않을까, 5억이나 심지어는 4억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지금 8억에 들어간다, 분양 받는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반대로 얘가 11억, 12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다. 호가도 그렇게만 내놓고 배짱 호가가 많지만 그런 시장이고 이런 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 전에 뭐 9억 8천이고 그 전에 9억 5천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 매달. 그러면은 이거 8억이면은 로또네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집값을 띄우는 이유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서 분양시장을 처음에 중점적으로 띄우죠. 그래서 분양이 잘 되면 분양 완판되고 있으니까 이 지역이 집값이 뜬다 하면서 집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선적인 거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반응이 없다고 하죠. 저 분양업자들은요, 말을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야 되고 계속 잘못된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은 믿음이 안 가죠. 그 중에서 뭐 자기 신상 내놓고서 나 이런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고 다 걸어놓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 터지는 것들 보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터뜨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보조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크게 치고 빠지면 되니까 그래요. 특히 분양 같은 경우는 진짜 무자격이에요. 거기 분양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분양 상담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개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불러준 브리핑대로, 물론 일부는 양심을 팔아먹고 일부는 그거에 속아서 막 본인도 분양 받으면서 정말 좋은 거라고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몇백에서,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는 수천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분양업자들은 저기서 저렇게 인터뷰를 해놓고서 나중에 딴 데로 뜨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인터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중개업소 보면 뭐라 그래요? 오를 조지민이 싸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규제 완화 후에 첫 청약했는데 분양업자들 그래도 투자 문의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참패.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안 뜬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띄우려고 그랬어요? 대구. 왜 대구냐? 여기가 띄우기 좋죠. 많이 떨어져서 가격 피로감이 덜하고 가장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이니까. 그리고 그 전부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고 분양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침체장이 길어지고 하락장이 길어지니까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띄우려고 그래요? 여순광대라는 말을 만들고 있어요. 여순광까지는 들어봤죠. 근데 억지로 묶는 거죠. 여순광대. 그러면서 어디요? 대전. 여순광 같은 경우는 띄우기가 용이한 점이 있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정도 풀어준 거 크게 문제 없다 하지만 여순광은
사실은 투기가 다시 유입되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사는 사람들 처분하기 좋도록 규제를 해제해준다. 왜냐면 여순강은 전세가율이 낮아서 갭 투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다만 지금 상황은 전세가도 하락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율 낮아가지고 적은 돈으로 투기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전세가가 하락해버리면 갭이 온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 것처럼 이들 지역에 들어선 대기업 종사자의 높은 구매력이래요. 저 지역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은요, 이미 집을 사고도 남았다. 이번에 지금 막 상승장에서 막 사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상승장에서 들어간 사람들 들어온 게 실수요들이 산 게 아니라요, 갭투기 수요들이 몰려가서 산 거예요. 왜?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광양 같은 경우 500만 원으로 한 채씩 살 수 있으니까 1억 들고 가면 20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을 지금 실수요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다. 대기업 종사자들, 여력이 되는, DSR 높은. 하지만 여순강 같은 경우는요, 서울처럼 장기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고, 저기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이 비정상적인 급등이고, 이게 말도 안 된다, 거기 사신 분들은 당연히 느끼고 있다. 대기업 종사자 저기 산단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자적시설이 있고, 그래서 수요가 엄청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의 인구는 빠지고 있다. 대전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거의 뭐 우리 라이트하우스 시작하기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새 아파트 대기 수요가 많다. 맞다고 칩시다. 그럼 이 노후 아파트는 팔고 새 아파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라면? 그럼 이 노후 아파트를 누가 사줘요? 노후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집이 두 채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항상 노후 아파트, 몇 년째 노후 아파트 이야기를 하냐? 노후 아파트 많은 지역은 집값이 다 올라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같이 재건축 30년, 과거 아파트 해봤자 40년 뭐 이렇게 되는 나라는요, 별로 안 오르고 유럽이나 이런 데 엄청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올랐죠. 다 그냥 조장하기 위한 마음일 뿐이다. 새 아파트 살고 싶죠? 그런데 새 아파트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전 동안 신도시 가보셨어요? 지금도 막 터지고 있죠. 새 아파트 문제점 막 해가지고 뭐 세고 지금 뭐가 안 좋고 뭐 설계대로 안 짓고 국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남 더일에서도 층간소음 나고 있고. 이게 왜 인제서야 드러나요? 그전엔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느라고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노후 아파트가 오히려 새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은 굉장히 물론 많겠지만 새 아파트라고 그렇게 딱히 좋지도 않다. 요즘에 건설사들이 그냥 분양만 하면 사주니까 누가 제대로 지어요? 광주에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게요? 대구, 대전 집값 하락세 여전하고, 여순강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특히 대전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순강 같은 경우는 뭐가 해제됐어요? 조정대상 지역. 근데 대전은요,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가 된 거예요. 말이 투기 과열지구지, 투기 과열된 걸 억제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는요, 예를 들어서 규제가 0이다. 규제가 없는 지역에. 그리고 최고 규제, 투기 과열지구까지가 100이다. 그러면요, 조정대상 지역이 이 중에 80을 먹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요 정도 해제된 거는 거의 한 20밖에 안 된다. 굉장히 아직도 막힐 요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주택수 산정할 때 뭘로 산정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3주택부터 취득세가 8% 나오고,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면 2주택부터 취득세가 8%가 나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대전은 그렇게 해제된 게 아니에요. 대구가 띄우기가 좋은 게 뭐예요? 이랬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도 안 뜨는데 고작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다고? 뜨겠느냐? 그리고 만약 완화책이 성공해서 집값 오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정부 왜 됐어요? 다 때려치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심이 확 돌아선 게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거기서 많이 돌아섰죠. 그래서 부동산 심판, 윤석열 정부 그랬는데 규제 완화해서 집값 폭등해봐요. 반대 여론 엄청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규제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달아오른다고 해도 말이 달아오르는 거죠. 서울 거래량 보면은 뭐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냐,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고, 다른 건 둘째치고 가장 핵심이 황금성이니까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2월에 800건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3, 4, 5월까지 증가한다. 그래봤자 1000건대다. 2000건이 나오지가 않더라. 그리고 6월부터 이제 슬슬 침체되고 있죠. 근데 요만큼 살아난 게 어느 정도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거래량이 안 나왔을 때가 1000건대였다. 근데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막 살아나고 있고 달아오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막상 엄청나게 뜨진 않았죠? 그리고 몇몇 신고가만 이야기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왜? 집값이 팍 뛰어버리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 가뜩이나 지지율도 지금 30%대로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도 망해요. 왜? 득표율 보시면 뭐 순서대로예요? 집값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일수록 득표율이 높다. 우리 집값 좀 높여주세요 하고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분리가 됐죠? 양쪽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자들은 집값 올려주길 바라는데 집값 올리면은 지금 나라 말아먹을 놈 되는 거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고 그렇다고 집값이 안 올리자니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생긴 거고 지금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여러 가지 규제는 해제하고 있지만 너무 확 오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6.21 대책이든 주정심 회의든 간에요. 결과가 건설사나 투기꾼들이 막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는 거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4% 분양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예요. 임대차 3법 보완하는 거예요? 상생 임대인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대차 3법 폐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예요?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 폐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주정심회의 나오기 전에 세종, 부산 이런 데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풀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잘못 건드려서 팍 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통하겠느냐. 지금 같은 침체장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재건축 기대.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집값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던 재건축. 그게 서울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지금 가격 조정, 즉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장에서 약간의 피로감으로 떨어진 걸 조정이라고 하지 지금은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조정이라고 아직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요. 특히 노도광에서 노원구 재건축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7억 8천에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7억 원대 호가를 보인 것은 작년 2월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호가를 낮추고 있다. 자,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집이 팔린다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매도자는 높게 받고 싶고 매수자는 낮게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 아무리 올리더라도 매수자의 선택으로 가장 높게 해주는 것. 그게 실거래가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선 실거래가를 봐야 되죠. 물론 실거래가도 자전거래 등 사기가 많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호가를 낮추고 있는데 그 가격에도 실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 즉 높게 받고 싶은 매도인이 가장 낮게 내놓는 가격. 이게 호가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호가를 봐야 된다. 근데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노원구만 그래요? 강남에서 대치 음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아파트. 지금 재건축도 떨어지고 있죠? 재건축만 떨어져요? 강남 가격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부담지수 커지면서 거래량 지금 박살나고 있죠? 구매 비중 30대 이하 영끌 청년층도 안 사고 있다. 완화책을 지금 아무리 내놓고 있더라도 저 정도 완화책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화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느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핵심은 DSR이에요. DSR이 강화되니까 금리 인상이랑 더불어서 탄력을 받는 거다. 근데 이 DSR은 해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MB 정부 때부터 세계적인 협약으로 바젤3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이게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서 미루고 밀어서 우리나라에서야 문재인 정부가 돼서야 DSR 뒤늦게 도입이 된 거지만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되돌릴 수 없죠. 왜? 국가 신뢰도 다 떨어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거야. 자, 잘못된 여론 나올 수가 있는 게 저렇게 완화책을 쓰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에서 했던 프레임대로 규제하면 집값 튀고 완화하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 이제 윤석열 정부 공으로 돌리려고 사전청약도 다 밀었죠. 왜 밀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공급에 문재인 정부의 그 3기 신도시나 혹은 2사 대책 이런 걸 포함해서 공급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건데 믿으시면 뒤통수 당합니다. 완화책은요 집값을 덜 떨어뜨리는 정책이에요. 여태까지 나온 행보들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경착륙을 막기 위해 완화책, 집값이 올라가면 폭등을 막기 위해서 규제책이 들어가는 게 답이다. 서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런 상황 아니죠. 부자 감세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종부세 완화해주고 있고 1주택 종부세 완화해주고 있고 법인세 완화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세금 완화해주니까 1주택자 부담은 덜어진다. 그런 상황 아니죠. 오히려 6억 이하 1주택자 서민들은 뒤통수 맞고 있다. 근데요 이게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온다. 왜? 되려 6억 이하가 막 재산세가 올라가고 그러면요 다주택도 들어가기 굉장히 꺼려지죠. 일단 1주택이 들어가기 꺼려지면 실수요한테 팔고서 그거 모아서 똘똘한 채 가가지고 가격 띄워야 되는데 1주택자 수요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결국에는 지금은 망했다. 결론 규제 완화해서 집값 상승하게 만들 거다. 이런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좋다. 지금은 확 완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도 할 만큼 완화해 주고 있다. IMF에서 경고한 거 뭐였어요? DSR 강화, 보유세 강화. 역으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왜? 권고사항이니까. 근데 DSR 폐지 이거는 안 되죠.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서 임대차선법 강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다 뒤집어 가면서 최대한 완화하고 있는 게 이 정도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개박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지 않는 거다. 위다 왔자 안 통하고 오히려 넘어가가지고 영끌한 사람들 우리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보시면은 6억이야 재산세. 오히려 서민 증세하고 부자 감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집은 누가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막 여러 채 사고요? 그거는요 부동산 졸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찐부자들은 부동산 비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오히려 저기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많이 올리지 부동산으로 그렇게 막 늘리진 않는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하면요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